무슨 일에든지 초보는 있는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초보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실수가 미덕인 수준이 있지만, 왜냐하면 실수를 쌓아가면서 이제 초보를 벗어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덕인 수준이 있지만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것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운전이죠. 운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그야말로 초보니까 살짝 뭐 박부 뭐 이러는 정도, 이 정도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지만, 뭐 초보니까 뭐 사람을 치었다든지 초보니까 뭐 술 먹고 운전할 수도 있었다든지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초보도 실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의 수준이 있어요. 그렇죠? 자,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에서도 사실 운전과 같이 실수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정말 경미한 정도의 실수를 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초보를 건너뛰어야 되겠죠. 부동산 초보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겠습니까? 가장 큰 실수는 역시 뭐니 해도 나랑은 부동산은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죠. 역시 뭐니 해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골치 아프니까 부동산에 인연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실수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나는 인연이 없어 또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죠. 자, 그런데 이런 실수는 벗어났다고 치자고요. 이런 실수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공부는 해야 되겠고 부동산에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초보예요. 이 초보를 되도록이면 빨리 건너뛰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빨리 건너뛸 수 있겠습니까? 초보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들, 그리고 초보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초보를 건너뛰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드리는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일단 초보는 건너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한 20년 정도 쭉 상담을 해오면서 봤던 가장 많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초보자들의 발목을 꽉 붙잡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동네 벗어나기입니다. 부동산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 동네에 국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이런 말은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동네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동네부터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시작하라고 그랬지 거기서 계속 멈춰 있으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시작만 그렇게 하는 거죠. 시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보자들은 여기에서 그냥 딱 발목이 잡혀요. 어떻게 발목이 잡히냐면 자기 동네가 좀 오르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관심은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못 삽니다. 왜냐? 늘 안 올랐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올랐어. 쉽게 말해서 옛날 가격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늘 안 돼. 여기는 안 되는 곳이야. 라는 생각을 머리에 꽉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관심은 가지나 매수는 못합니다. 앞으로 거기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곳이라도 본인은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매수를 못하는 거라도 큰 실수가 아니에요. 정말 큰 실수는 어떤 실수냐면 자기 동네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막 집값이 올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동네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요? 자기 동네에서 안 오른 것들을 손을 댑니다. 안 오른 것들을 손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안 오른 것들이 매우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가장 대표적인 거, 예, 조합주택, 뭐 이런 것들, 예, 또는 재개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초기에 있는 뭐 아주 낡은 빌라라든지 낡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예. 이게 예, 큰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그러면 내가 아는 동네, 내가 잘 아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시작하는 건 좋으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내가 아는 동네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 공짜 싫어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무료 컨설팅, 무료 상담, 뭐 무료 강의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내가 무료로 시간과 내 힘을 다 쏟아가면서, 그래서 그것도 남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료라는 걸 걸고 또는 아주 싼 가격에 걸고 왜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뭔가 이익을 낼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다 압니다. 네. 나도 알아. 그런 데는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 근데 안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안 오고 내가 막 말만 하면 혹 넘어가겠지라는 사람들만 오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예. 이 사람들도 팔아먹으려면 다 그런 사람들만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넘길 방법까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짜인데 가서 내가 안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넘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너무 싼 강의, 너무 싼 무슨 상담 이런 것들은 아예 여러분들이 쳐다보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를 가서 꼭 물건을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보를 건너뛴다는 거, 무슨 등기부등본을 내가 잘 볼 줄 알고 이러는 게 초보를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실수의 과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보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발목이 잡혔다. 뭡니까? 어쨌든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득이 없는 걸 만약에 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두고두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전히 기획부동산이 계속 변신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게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한 20년간 상담을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는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포트폴리오 딱 꺼내놓고 보면은 꼭 그런 거 하나씩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렇게 당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당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넘길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곳은 멀리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기획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거는 더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는데, 기획부동산은 사기라도 되잖아요. 완전 이건 사기잖아요. 그런데 사기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진짜 그냥 뭐 정상적인 물건 파는 거예요. 다만 이익을 많이 붙여서 파는 거죠. 근데 이익을 많이 붙여서 팔았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사기예요?
그야말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는 사람만 호구인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아무 법적인 제재를 가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만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호구가 되실 겁니까? 안 그럴 거면 아예 무료 강의, 무료 상담 이런 거는 아예 여러분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하시는 것이 초보를 건너뛰는 방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초보를 여러분들이 건너뛰시려면 이거를 꼭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상가 사지 않기. 이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정말 상가 사신 분들 참 많아요. 상가 사면 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지만 여러분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는 초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고수의 영역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라는 것은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말해서 상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라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상가라는 건 매우 드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드문 상가를 알아내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초보들이 함부로 손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초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초보는 상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많이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 상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상가는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상가를 파는 사람들이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가 그렇게 다 책정을 해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상가가 원래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사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수수료를 매우 많이 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초보랑 딱 맞아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초보는 다 헷갈리잖아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언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자기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에게 정말 공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니까 상가 파는 사람 엄청 열심히 팔잖아요. 그렇죠. 초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초보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그냥 그거 하자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가들은 사기도 아닌데 이런 상가에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두고 아주 긴 시간을 고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는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보자는 절대 손을 안 대겠다. 아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초보는 건너뛰게 된다. 내가 무슨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초보를 건너뜁니까? 여러분, 부동산에서 초보를 건너뛰는 것은 돈이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물리지만 않으면 다른 것을 배워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수해서 여러분의 그 피 같은 돈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